예,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5절이고요. Lines and Planes in Space, 그러니까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에서 다룰 때는 이제 직선하고 곡선을 다뤘는데요. 곡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많은 개념이 필요해가지고요. 그래서 곡선이나 평면도 이제 평면은 평평한 면이고 곡면은 이제 휘어진 면 같은 거거든요. 뭐 적절한 예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요것이 평면이라면은 요런 것도 이제 곡면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다루기 매우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우고 나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직선이라는 걸 배웠는데, 직선이라는 것은 흔히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y는 m x 플러스 b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벡터 여기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R0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지나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요 V가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기울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울기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2차원에서는 딱 기울기가 있었어요. 요만큼 기울었습니다. 이만큼 기울었습니다. 하는 게 있었는데, 공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기울었습니다. 하면은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기울기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은 옆에서 보면은 이건 45도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45도 기울어진 거 맞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90도 기울어진 거 같죠? 하지만 옆에서 보면은 45도.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기울기라는 것이 딱히 의미가 없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다르니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아니라 어떤 직선은 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라는 어떤 방향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중학교 때나 이제 직선의 식을 배울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여기 한 점 x0, y0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요런 직선의 식은 어떻게 구했었나요? y-y0는 m x-x0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y는 m x 그리고 마이너스 mx0 플러스 y0인데 그거를 그냥 b라고 썼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에 직선 위에 한 점 x, y가 있을 때 이 점 xy는 뭐냐면요. 이 x0, y0와 xy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m이 되는, 즉 x-x0 분의 y-y0가 m인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y를 다 모아놓은 것이 직선이에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간에서는 직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같습니다. 여기 이제 xyz라는 축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가 오리진 원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교재에서 보면은 P0를 지난 직선 L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직선을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0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선이라는 것은, 여기 교재는 이 직선을 라인에서 L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L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요, x, y, z라는 점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P라고 하고 요거를 x, y, z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것은 어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냐 하면은 여기 P0에서 P까지 기울기가 모두 일정한, 모두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공간에서는 기울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방향, 디렉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디렉션을 이렇게 줍니다. 이 디렉션을 V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제는 방향까지 되었으니까 이제 방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방향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벡터로 생각해야 돼요. 즉 P, 제로 P 벡터가 V 벡터에 평행한 요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는 어떤가요? 여기서 P0, P 벡터가 V 벡터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랑 상수배 차이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요 말은 다시 말해서 P0, P 벡터가 V 벡터의 어떤 상수배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V는 벡터인데 P0, P는 이 점들 두 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점에서 P0까지의 벡터를 R0라고 하고요. 원점에서 P까지 요 시작점이 원점이고 끝점이 P인 벡터를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P0, P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P0, P 벡터는 어떻게 써요? 바로 요거니까 R에서 R0 뺀 거죠. 그러니까 R-R0 벡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어떤 V라는 벡터에 평행하니까 상수 K가 붙은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P, X, Y, Z라는 식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벡터 표현 R은 R0 플러스 상수 K의 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간에서 직선에 대한 벡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포 더 라인 L through P0, X0, Y0, Z0. P0를 지나고 V라는 벡터에 평행한, 그러니까 V 방향으로 형성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K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T라고 썼군요. 그럼 T라고 바꿀게요. 전에는 이거를 이제 보통 평행하다라면 K라는 걸 썼는데 이게 아마 그거 같아요. 그 I, J, K 번째 성분하고 헷갈려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라는 건 뭘까요? T가 0이면은 R은 알죠. T가 0이면 R은 알죠. 여기죠. T가 1이면은 여기, 2면 여기, 3이면 여기, 4면 여기, 5면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2면 여기. T는 어떻게 하면 이 직선상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어느 지점을 가르쳐 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직선이란 건 양 끝점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직선의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서 RT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이것이 바로 RT예요. 그리고 요거는 R0는 바로 요것이 R0입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면은 R-R0가 바로 요것이 바로 R-R0죠. 요 벡터가요. 이것이 바로 R-R0니까는 R-R0는 V와 평행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T가 0이면은 여기, 1이면 여기, 2이면 여기, 3이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직선 L의 직선 P0를 지나고 V에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R은 포지션 벡터 위치 벡터입니다. 어떤 거예요? 점 P의 위치 벡터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포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매개 변수 표현으로 했었죠. 왜 2차원 곡선에서도 원 같은 거 표현할 때 매개 변수 표현 썼듯이 여기도 the standard parameterization of the line through P0 parallel to 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가 V1, V2, V3이고 P0가 X0, Y0, Z0이면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요거는 좀 지우고 자, R인데요. R은 T 값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니까 R의 T라고 하겠습니다. 요것은 R0 T의 V 이렇게 돼 있고요.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0가 이렇게 쓰죠. let R의 T를요. 컴포넌트 폼으로 쓸게요. R의 T는 여기서는 X라고 되는데 실제로는 X T에 관한 식입니다. 왜냐하면 R이라는 거는 T에 따라 X, Y, Z 좌표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Y의 T, Z의 T.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R0는 X0, Y0, Z0고요. 그리고 V 벡터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요. 거기에서는 벡터 폼으로 주어졌지만은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V0, V1, V2, V3 이렇게 줬죠. 자, 그러면은 요 세 개를 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I 성분끼리, J 성분끼리, K 성분끼리 같다고 비교해보면요. then I번째 성분 뭐죠? R의 I번째 성분은 X의 T예요. 이것은 R0의 I번째 성분 X0와 더하기 T의 V의 I번째 성분 V1 이렇게 주어지죠. 마찬가지로요. R의 J번째 성분은 Y의 T인데 이거는 R0의 J번째 성분 더하기 T V의 J번째 성분 이렇게 표현됩니다. Z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원래는 매개 변수 표현하려면 x의 t, y의 t, z의 t, t에 따라 변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평행상 x, y, z로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가만히 보면요, 요 형태 하나하나가 다 보시면요 대부분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띌 거예요. 어떻게 해요? y는 mx 플러스 b 이런 형태예요. 예, 이런 형태. 여기서 이제 x는 변하고 m은 기울기, x0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v1은 x 방향으로 어느 방향 얼마만큼, v2는 y 방향으로 얼마만큼, v3는 z방 얼마만큼. 그러니까 v1, v2, v3 각각 x, y, z 성분에 얼마만큼 기울기 얼마만큼 가고 있느냐 나타내는 기울기 같은 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곡선 공간상에서 직선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Find parameter equation for the line through P
NQ. 자, P는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Q는 1, 마이너스 4.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라. 벡터 폼이 아니라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정확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직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P라는 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그리고 요 Q라는 점이 1, 마이너스 1, 4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원에서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점과 기울기 아니면 두 점이 주어지면 된다고 그랬죠.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지든가 아니면 두 점이 주어지면 됩니다. 두 점이 주어지면 방향 벡터는 뭐가 돼요? 방향 벡터는 얘가 되죠. 이게 바로 방향 벡터예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 V는 QP라고 하면은 Q가 시작이 되니까 방향 벡터 V는 PQ 벡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Q 벡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1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4. 제2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에서 2 빼니까는 마이너스 3. K번째 성분은 4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7이네요. 이것이 바로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 L은 우리가 여기 위에 한 점을 X0, Y0 죄송합니다. X0, Y0, Z0가 아니고 여기 위에 한 점을 X, Y, Z라고 놓으면요. 그때 요 벡터를 우리가 R에 T에 따라 값이 변하니까 T라고 하면요. RT는 요 V 벡터랑 평행하죠. 그러니까 R T는 R0 플러스 V 벡터에 평행합니다. 그래서 상수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R0는 뭐라고 잡을까요? R0는 죄송합니다. RT가 이게 아닌데. 우리가 공간 위에서 X, Y, Z가 주어져 있을 때 현재 R 벡터가 뭐냐면 바로 요것이 R 벡터죠. 색깔 요걸로 할까요? 밝은 거? 요걸로 하자. 요걸로 하자. 요것이 R 벡터예요. 그럼 R0는 뭐라고 하냐면요. OP 벡터를 R 벡터라고 R0로 해야 되고 OQ 벡터를 R 벡터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저는 편의상 요거를 R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0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요.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이고 더하기 T에다가 방향 벡터 V는 4, 마이너스 3, 7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따라서 X 성분은 그러니까 I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3 플러스 4T. 그 다음에 J번째 성분은 Y가 되죠. Y는 2 플러스 마이너스 3T. 2 마이너스 3T. 그리고 Z 성분은 K번째 성분이죠. 그러니까 ZT는 3 플러스 7T 가 되고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가 됩니다. 이것이 주어진 이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매개
방정식입니다.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we could have chosen Q as the base point, 이 말은 뭐냐면 요 Q를 R0로 놓을 수 있다. OQ 벡터를 R0로 놓는다는 거예요. OQ 벡터가 R0가 되면은 1, 마이너스 1, 4 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parameterize the line segment join a point PQ 이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P와 Q 요 두 점만 있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지우고요.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 P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3, 2,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그리고 Q는 1, 마이너스 1, 4 이렇게 돼 있죠. 1,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PQ 전체를 지나는 직선은 X의 T는 어떻게 됐었나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T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T Z는 마이너스 3 플러스 7T였습니다. 자, 여기서 T가 마이너스 무한되면 여기 끝까지 가는 거고 T가 플러스 무한되면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P에서 Q까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에 있다고 하고 여기가 1.5일 때 지금 현재 벡터는 OP 벡터가 있고 OQ 벡터가 있고 여기에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이때 XYZ는 이제 요런 식을 만족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T가 얼마일 때 P라는 점이 될 것이고 T가 얼마일 때 Q라는 점이 될 것인가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 Y는 2, Z가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는 T가 얼마면 돼요? X가 마이너스 3이기 위해서는 T가 0, Y가 2이기 위해서는 T가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 바로 요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R 제로라는 얘기예요. 요것이요. 그래서 T가 쭉 변하다가 X가 1이 되기 위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 더하기 4가 1이 되니까 T가 1이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1이면 T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언제가 되냐 하면은 R에 1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언제 될까요? 요 경우는 T가 0일 때 여기, 1일 때 여기니까는 뭐 적당히 한 3분의 1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요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T가 0과 1 사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T가 0과 1 사이면은 이제 이 벡터들이 요 끝점이 요렇게 형성됩니다. T가 0보다 작으면은 요 벡터가 이제 이쪽으로 형성돼서 XYZ는 여기 위에 있을 것이고요. T가 1보다 크면은 이 벡터가 이제 이쪽으로 형성돼서 여기로 형성될 거예요. 직선이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웬만하면요. 직접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약간 이상하게 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바이러스 검사를 했네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했던 거는 전체 직선이고요. 그래서 t가 0일 때, t가 1일 때, t가 2일 때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t가 0부터 1까지 요 두 직선, 이거 p와 q를 연결하는 직선의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요 그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he vector form RT는 R0 플러스 TV for line space more revealing if we think 이렇게 돼 있죠. 어쩌고 해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R은 R0 플러스 TV인데 요거를 약간 V를 단위 벡터 형식으로 표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는데 V가 단위 벡터가 아닐 때 이 V라는 벡터는 자기 자신의 크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크기를 곱해주고 나눠서 씁니다. 그때 요 녀석이 속력 그리고 요 녀석이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아까 전에 했었던 이 직선의 식을 이렇게 씁니다. R0는 초기 위치, T는 시간 T, 타임 T, 그리고 V는 스피드, 이거는 디렉션. 그럼 R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 위치에서 시간 타임이 지났을 때 얼마만큼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나타내 준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가 작으면은 조금 갈 거고요. 이 V 절대값이 크면은 많이 갈 거고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디렉션은 이제 방향이고요. 아까 같은 예제에서는 V가 4-37이죠. 이거는 요 관점에서 뭐 꽤 큰 값이에요. V가. 그래서 되게 0, 1, 2 되게 팍팍 가고 있죠. 만약에 요게 작으면요. T가 0일 때 여기 요걸로 표시해야겠네요. T가 0일 때 여기 T가 1이면요. 뭐 여기 T가 2이면 여기 T가 3이면 여기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전에는 이 V가 크니까 T가 0이면 1 여기 1이면 여기 2이면 여기 팍팍 가는데 V가 작으면 이렇게 조금 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the distance from a point to a line in space. 한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distance from a point S to a line through P parallel to V is given by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리라는 D라는 것은요. 여기 밑에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그림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이게 다 써져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직선 L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한 점, 여기선 S라고 했죠. 한 점 S에서 이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거리가 되죠. 이 길이가 D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선 L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습니다. 이거를 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PS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리고 PS 사이의 사이각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각 어떻게 구해요? 이 사이각은 L의 방향 벡터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방향 벡터 V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 D라는 것은 PS 벡터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S 벡터의 사인 세타라고 이제 주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별 문제 없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거를 했었냐면은 PS 사인 세타 할 때 앞에 걸 잠깐 볼까요? 앞에 걸 잠깐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에서
예, 요런 것도 있었죠. U 크로스 V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절대값이 U V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걸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PS 벡터와 V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절대값은 우리가 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S 벡터와 PS 벡터의 절대값 그리고 V의 절대값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직선 L 방향과 V 벡터는 평행하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D라는 것이 PS의 벡터의 절대값 사인 세타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D라는 것은 아까 전에 PS 벡터 사인 세타인데 PS 벡터 사인 세타 남기고 넘겨주면은 절대값 V분의 V 분의 절대값 PS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오브 V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랑 요거가 바로 더 디스턴스 D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 벡터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Find the distance from the point S to the line. 요 직선 위의 점과 요 점 S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직선 위의 한 점 P와 방향 벡터 V가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let P라는 점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S라는 점은 직선 위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다가 T에다가 아무 값이나 하나 넣으면 돼요. 제일 만만한 값 넣으세요. 계산이 편한 거 뭐가 될까요? T에다 0 넣으면 돼요. 그러면 P는 1, 3, 0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직선 위의 한 점입니다. 그래서 P, B, 포인트, on, L. 직선 위의 한 점을 우리가 P를 T가 0일 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직선 위에 있고 한 점 P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1, 3, 0으로요. 자, 그때 S는 1,1,5입니다. 요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요 두 벡터를 만들고 거기에 사인 세타로 하면은 이것이 바로 D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D는 PS 벡터에다가 PS 벡터의 길이에 사인 세타고요.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방향 벡터 V를 알아야겠네요. 방향 벡터 V라는 것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T가 있는 개수 1, 마이너스 1, 2 요것이 바로 컴포넌트 폼을 쓸게요. 1, 마이너스 1, 2가 바로 방향 벡터입니다. 왜요? 이거 왜 그렇게 갑자기 확 나오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V 벡터의 방향임이 V 벡터일 때 이렇게 TV가 됐어요. 그러니까 V의 개수들이 바로 방향 벡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TV1, TV2, TV3 방향 벡터 V1, V2, V3일 때 직선의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방향 벡터의 I 번째 성분은 어디 T가 붙어 있는 것의 개수. V 벡터의 J 번째 성분은 Y에서 T가 붙어 있는 것의 개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X에서의 T가 붙어 있는 요것이 방향 벡터 I 번째 성분. 여기 마이너스 2죠. 요게 J 번째 성분 2죠. 요게 K 번째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구해야겠네요. V 벡터의 크기 그리고 PS 크로스 V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V 벡터의 크기부터 구해보죠. V 벡터의 길이는 루트 1, 루트 1제곱, 1제곱 4, 루트 6이네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PS 크로스 V를 볼게요. PS 벡터와 V의 크로스 벡터는 I 번째 성분, J 번째 성분, K 번째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PS 벡터의 성분. 자, PS 벡터는요. PS 벡터는 S에서 I 번째 성분에서 PI 번째 성분 빼면은 그게 PS 벡터의 I 번째 성분이죠. 한번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자, PS 벡터는 컴파운드 폼을 쓰면요. I 번째 성분은 1에서 1 빼니까 0. J 번째 성분은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 K 번째 성분은 5에서 0 빼니까 5.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S 크로스 프로덕트 V는 PS의 성분 0,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되고요. V는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해 봐야겠네요. 편의상 컴파운드 폼으로 쓰겠습니다. 자, I 번째 성분은 대각선 여기 가로 세로 지우고 요 4개에 대한 행렬식 디터미넌트였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4 빼기 5 빼기 마이너스니까 1이 되네요. 자, J 번째 성분은 J를 중심에서 가로 세로 지우고 요거의 디터미넌트였습니다. 0에서 2 곱하면 0, 5 빼면 5, 마이너스 5죠. 근데 J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K 번째 성분은 여기 다 지우고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0에서 1 곱하면 0, 마이너스 1에다 0 곱하면 0, 빼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1, 5, 2가 되네요.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S 벡터와 V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는 1의 제곱, 5의 제곱, 2의 제곱의 루트가 되죠. 그래서 30 루트 30이네요. 루트 30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D는 분모는 루트 6, 분자는 루트 30이 돼서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직선에 대한 것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면에 대한 겁니다. 평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흔히 말 라떼는 말이야 뭐 그런 거 있지만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벡터를 배우고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도 배웠었는데요. 아마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이제 이런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는 분도 있고 안 배우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의 식은요, 직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직선이라는 건 한 점이 주어져 있고 그 점을 통과하면서 어떤 방향 벡터에 평행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면요. 평면은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평면이 한 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평면 위에 다른 점이 있으면은 거기서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벡터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평면의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벡터의 모임인데 어떤 특정한 벡터와 직교하는 모든 벡터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평면이니까 요런 벡터 되고 또 요런 벡터 되고 다 되죠.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칠판 같은 걸 예를 들면요. 이 칠판이 평면을 이룹니다 하면은 이 칠판 위에 임의의 벡터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벡터들은 다 평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떻게 동시에 수직이냐면 바로 이 평면과 수직.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 벡터와 수직이에요. 자, 그래서 평면 방정식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The plane through P0. P0를 지나고 n 벡터와 노말은 직교한다 혹은 수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교한다 수직이란 말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도트 프로덕트가 0이란 얘기예요.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90도일 때 얘를 노말하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평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평면이 P0를 지나면서 이런 평면이 하나 있을 때 이 평면 위에 한 점 P0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말 벡터와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 평면은 어떤 벡터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요 n과 수직이 되는 점들로 이런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P0 죄송합니다. P0P라고 해야 되는데 요 P0P 벡터, 요 벡터가 노말 벡터와 수직이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둘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는 둘이 도트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 되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P0라는 건 우리가 X0, Y0, Z0고요. P라는 것은 X, Y, Z일 때 우리가 평면이라는 것은 요런 P라는 점의 집합이에요.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P라는 점의 집합이에요. 평면은 점의 집합입니다.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P0 P 벡터와 요 주어진 노말 벡터와 서로 수직을 되는 요런 거를 만족합니다. 근데 P0 P 벡터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요. X-X0 J번째 성분은 Y-Y0 K번째 성분은 Z-Z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노멀 벡터는 컴포넌트 폼을 쓰면 아까 A, B, C라고 했죠. 근데 이게 0이에요. 도트 프로덕트라면요. 그래서 요거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은 바로 AX-X0 플러스 B-Y-Y0 플러스 C 됐으면 Z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AX BY CZ 그리고 AX0 마이너스 AX0 플러스 마이너스 BY0 마이너스 CZ0를 그냥 하나의 상수로 묶어서 D 이렇게 씁니다. 요것이 바로 공간에서 평면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면의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앞에 x, y, z의 개수 a, b, c가 바로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란 얘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직선에서는 변수 t가 붙어있는 개수들이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 평면에서는 x, y, z의 개수 a, b, c가 바로 평면의 수직인 노멀 방향을 나타냅니다. 예, 그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면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서 오면은 이제 다 지우고 평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 점과 노멀 벡터가 필요합니다. 평면 위에 한 점 그리고 그 평면의 수직인 노멀 벡터 n 요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울 때 2차원에서 중학교 때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점과 기울기 아니면 두 점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평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점과 노멀 벡터가 있으면 되지만 또 하나 있으면 돼요. 바로 세 점이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을 만들 수 있어요. 두 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점이면은 평면이 안 되죠. 뒤집어지죠. 두 점은 직선을 만드는데 평면은 세 점이 있어야 됩니다.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으면은 이제 평면을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면 위에 한 점과 평면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점과 직선이 있으면 된다. 이 직선은 이 한 점을 포함하면 안 돼요. 요 점을 포함하지 않는 직선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고 3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한 점이 평면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에는 점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점 두 개 뽑으면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왜 다 같은 문제냐? 아까 전에 평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멀 벡터가 필요하다는데 여긴 노멀 벡터가 없잖아요. 노멀 벡터 어떻게 구해요? 점 세 개가 있으면 평면 위에 벡터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우리가 노멀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한 점과 직선 경우 직선에 대한 아무거나 두 점 잡아요. 그러면은 벡터를 두 개 만들 수 있죠. 얘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되죠. 노말 벡터 나오죠. 그래서 1, 2, 3번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핵심 뭐냐면은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한 점과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3번 경우 같은 거는 직선에서 두 점 찾아서 세 점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2번, 3번은 똑같은 문제가 돼요. 어차피 세 점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세 점을 바탕으로 벡터 두 개를 만들어서 그거에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노멀 벡터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때 한 점은 뭐가 돼요? 얘가 되면 되겠죠.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고, 아니면 뭐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땐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귀결됩니다. 참고로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Find an equation for the plane through P0 perpendicular to n. 벡터 n의 수직이면서 P0를 지나는 평면의 식을 구하세요 입니다. 뭐 저보다 감각이 뛰어나신 분은 뭐 이런 걸 뭘 또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제 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처음 접하는 개념은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서 가급적 많이 해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0 마이너스 307을 지나고요. 그리고 노멀 벡터가 있는데 이 녀석이 52-1입니다. 그때 이 노멀 벡터 수직이고 P0 307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P라는 점을 하나 여기에 잡고 X, Y, Z라고 나왔을 때 이 점과 처음에 주어진 P0, P 벡터는 당연히 평면 위에 있고요. 이 평면 위에 벡터, 요 연두색 벡터와 노멀 벡터는 서로 직교하죠. 그래서 평면의 식은 P0 벡터, 즉 X 플러스 3, Y, Z 마이너스 7 요거와 노멀 벡터와의 도트 프로덕트, 이것이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해 볼까요? 여기서 5x 플러스 15 플러스 2y 마이너스 z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끝내도 돼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어때요? 맞는 건데.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 이제 데피니션에서 얘기했었던 요거 컴포넌트 이퀘이션 심플리파이드 요 버전이 제일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5x 플러스 2y 마이너스 z는 15에서 7 더하니까 20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2. 이렇게 쓰는 것이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예제는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Find the equation for the plane through 001, 200, 030.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여기다가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001, 200, 030 그러니까는 여기 여기 요 세 점을 지나는 뭐 요런 삼각형 같은 거죠. 평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삼각형 평면은 평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교과서가 예쁘게 돼 있으면 여기다 노멀 벡터 이렇게 표시하는데 지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평면이 있습니다.
세 점이 있습니다. 편의상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노멀 벡터가 없잖아요. 노멀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드나요? 요 두 평면에 있는 우리가 A, B 벡터가 있고 A, C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각각 벡터의 수직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자면은 노멀 벡터는 요 둘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거를 n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즉 A, B 벡터와 크로스 프로덕트 A, C 벡터 요거를 노멀 벡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멀 벡터 나왔죠? 한 점 보면 세 점 있죠?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면 되겠네요. 그냥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멀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AB와 AC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야겠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I번째 성분, J번째 성분, K번째 성분 해놓고요. 자, AB 벡터 A는 001, B 벡터는 200이니까 2, 0,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C 벡터는 0,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컴포넌트 폼으로 좀 표현해 보면은 I번째 성분은 여기 다 지우고 요 행렬의 행렬식 값 0에서 1 0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3. J번째 성분은 여기 이렇게 지우고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일까? 2. K번째 성분 여기 지우고 남는 거 요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3, 2, 6 이 벡터가 바로 노멀 벡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P라는 점을 X, Y, Z라고 놓았을 때 요 벡터와 노멀 벡터는 서로 직교하죠. 그러니까 P라는 점이 AP 벡터와 M 벡터는 서로 직교가 되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AP 벡터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평면의 식은 X 마이너스 제로 Y 성분도 J 성분도 Y 마이너스 제로 K 성분은 Z 마이너스 1 요것이 바로 PA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 노멀 벡터 n 하면 되겠죠. 컴포넌트 폼으로 되면은 3, 2, 6 이 녀석이 0 요거를 만족하는 점 XYZ가 바로 평면의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2y 플러스 6z 마이너스 6은 0인데 넘기면 6. 예,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바로 세 점 A, B, C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Find the vector parallel to the line of intersection of the planes. 그래서 평면 두 개가 동시에 만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평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둘을 딱 만나게 하면은 여기 공통된 부분에 직선이 하나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선을 갖고 직선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이 평면 두 개가 만났을 때 만나는 직선 있죠. 그 직선의 평행한 벡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식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평면이 만나면은 직선이 생긴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원래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땐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 3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z는 15 그리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z는 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요. 이 식에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z는 5를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7y는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7y 플러스 10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x를 t라고 넣으면요. x는 t. x는 t라고 놓지 말고 y를 우리가 t라고 넣으면요. x는 7t 플러스 10. y는 t. 이렇게 되고요. 자, x에다 7t 플러스 10, y에다 t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14t 플러스 20 플러스 t 마이너스 2z는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2z는 14t니까 15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넘어와서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z는 2분의 15t 플러스 2분의 15가 돼서 이때 방향 벡터가 뭐가 되냐면은 7, 1, 2분의 15 이렇게 하든가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어떤 상수 k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뭐 2배 해줘가지고 어차피 평행한 벡터는 한 벡터와 상수배는 다 평행하니까 여기다 2 곱해줘서 14, 2, 15 뭐 이렇게 해서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수가 예쁘면은 개수가 예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개수가 지저분하면요 이 연립방정식 푸는 게 더 짜증나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근데 find the vector parallel to the line intersection plane 평면과 평면 두 개가 만나서 이루는 직선의 평행한 벡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좀 그림 보겠습니다. 평면 두 개가 만나서 이런 직선이 하나 생겨요. 이런 직선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직선의 평행한 벡터를 우리가 V라고 하면요. 이 V 벡터는 플레인 1, 플레인 2, 이 두 평면에 다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죠? 왜냐면 직선이 평면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요 평면의 노멀 벡터, 노멀 디렉션 즉 V와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서로 수직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V 벡터는 요 평면 위에 있고 요 벡터는 평면과 수직인 거니까요. 또 요 V 벡터는 이 평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벡터의 노멀 벡터 2, 1, 마이너스 2 즉 V와 2, 1, 마이너스 2 요것도 0일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V 벡터는 요 평면과 이 두 평면의 각각의 노멀 벡터에 직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했죠? 어떤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서로 직교한다. 이에요. 그러니까 36-2와 21-2 이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이 V 벡터와 평행할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요. 요 첫 번째 평면의 노멀 디렉션 n1 그리고 요 두 번째 평면의 노멀 디렉션 n2 요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형태의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거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ind parametric equation for the line in which the plane 요 두 평면이 서로 만날 때
파라메트릭 큐브 라인. 이번에는 이 직선의 식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 직선의 평행한 벡터만 구하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 두 평면이 만나는 그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아까 전에 그 직선의 평행한 벡터 V는 아까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평면이 만나는 교점에 하나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여기 식을 연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V 벡터는 14, 25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 뺍니다. 그러면 이제 두 평면에 동시에 속하는 점 하나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보셨듯이 EZ, EZ 똑같죠. 그러니까 Z는 큰 역할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예 없애버려요. Z는 0으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식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이 식은 풀리죠. 자, 그래서 P0는 Z는 0일 때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연립해서 빼줘야겠죠? 복잡하다. 그래도 뭐 빼줘야죠. 어쩔 수 없죠? 여기다 6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아까 전에 2x였죠. 그러니까 12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주면요. 15x는 45가 되기 때문에 x는 3. x가 3일 때 3, 3은 9니까요. 9에다가 마이너스 1도 한번 마이너스 1 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구하는 직선 R은 R0 컴포넌트 폼을 쓰겠습니다. 그냥 요거 그리고 더하기 T의 14, 2, 15 요것이 바로 R은 R0 플러스 TV 요거였죠. 그래서 요걸 다시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3 플러스 14T 마이너스 1 플러스 2T 그리고 15T 요것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두 평면이 만나서 형성되는 직선의 식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굳이 안 써도 대부분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냥 뭐 좀 쓰기 좀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안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였는데 이번에는 한 점에서 평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The distance from a point to a pla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P라는 점이 is a point on a plane with normal n P라는 점 평면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멀 벡터는 n입니다. 그때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S에서 평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벡터 프로덕트 오브 PS onto n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는데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슬라이드 그림 참고해서 보시면요. 현재
요 S라는 점이 있고 평면은 여기에요. 그러면은 요 S에서 평면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거리예요.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예, 평면에서 이 사이 거리는 바로 요 거리가 됩니다. 예, 여기 연두색 이것이 바로 거리 T예요. 거리 T인데, 자, 이 거리 T는 어떻게 하면 요 길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PS 벡터가 있고 노멀 벡터 이렇게 했을 때 요 사이각이 만약에 세타로 주어지면은 이 거리 T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PS 벡터와 벡터의 길이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 요렇게요. 근데 코사인 세타라는 PS 절대가 코사인 세타의 개념 예전에 도트 프로덕트에서 했었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PS 벡터와 노멀 벡터의 단위 벡터 형태로 써서 이 녀석이 절대값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세타가 이게 둔각이면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않는데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어쩔 방법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만 더 이제 좀만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여기만 따로 떼어서 볼게요. 여기만요. 아까 전에 이 S와 평면 사이의 거리가 요 길이가 된다는 거는 요 길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전체만 보지 말고 따로 보면은 여기가 노멀 벡터예요. 그리고 P는 여기 있고 S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PS 벡터가 있고 현재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바로 디스턴스 D가 된다고 했었어요. 아까 전에요. 자, 근데 이 디스턴스 D는 여기서 세타 사이각이라고 하면 PS 벡터의 길이 PS 벡터의 길이에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고요. 이 거리 D는 세타가 둔각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취해 줍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에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코사인 세타는 도트 프로덕트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은 두 벡터가 있을 때 그 사이각 코사인 세타는 PS 벡터의 길이 그리고 노멀 벡터의 길이 요 두 벡터의 길이 그리고 PS 벡터와 요 N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PS 벡터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 PS 벡터 여기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PS 벡터 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 개념이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였죠. 똑같죠. 단지 크로스냐 노멀이냐만 달라졌을 뿐 같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거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이거예요. 그런 게 좀 다릅니다. 참고로 이렇게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노멀 벡터 기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도트와 차이가 났냐? 직선은 방향 벡터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직선이거든요. 이것이 평면이고요.
평면은 노멀 벡터 개념이고 직선은 방향 벡터 평행하기 때문에 직선 사이 거리가 바로 요거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세타가 여기에 형성되니까 사인 형성되고 요 경우는 요 길이가 코사인, 평면은 여기니까 코사인 형성돼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문제 보시고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Find the distance from S113 1,1,3과 이 평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6z는 6. 이 두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그림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슬라이드에도 있습니다만은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여기다 그림 하나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하고자 하는 건요, 이 S라는 점에서 이 평면 사이 거리, 즉 저 연두색 선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와 여기는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둘이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 D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PS 벡터와 PS 벡터의 길이에 코사인 세타로 해서 절대값을 취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예, 여기서 세타는 PS 벡터와 노멀 벡터가 이루는 각이고요. 근데 앞에서 도트 프로덕트 정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PS 벡터와 노멀 벡터와의 도트 프로덕트의 노멀 벡터의 크기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since 노멀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컴포넌트 폼으로 써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평면의 식에서 앞에 x의 개수, y의 개수, z의 개수가 바로 노멀 벡터의 컴포넌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S 벡터는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폼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PS 벡터와 노멀 벡터와의 도트 프로덕트는 바로 뭐죠? 둘 사이 곱하면 돼요. 3 마이너스 4 18 3 빼기 4 이렇게 해서 17이 되고요. 그리고 노멀 벡터의 길이는요. 3, 2, 6 다 제곱하면 되죠. 9, 4, 36의 루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13, 49, 7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노멀 벡터의 길이는 7이고 PS와 N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 17이니까 예,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7분의 17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를 단위 벡터 형태로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ind the angle between the planes에서 두 평면 사이의 각을
각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두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요 두 평면이 사이가 이루는 각은 90도죠. 근데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으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그러면은 어떻게 각을 구하냐면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뭐 다른 평면이 또 하나 이렇게 있을 때 둘 사이의 각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각으로 요 평면에 있는 요 벡터 하나와 요 평면에 있는 벡터 하나의 방향도 함수를 구해서 방향 벡터를 구해서 두 방향 벡터의 여기 방향 벡터를 v1, 방향 벡터 v2라고 했을 때 v1과 v2 사이의 각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v1과 v2 사이의 각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 평면의 노멀 벡터인 n1 방향이 있고 요 평면의 수직인 n2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v1과 v2 사이의 각과 그거를 이렇게 쓰거든요. 두 사이각 v1과 v2 요 두 벡터 v1과 v2가 이루는 사이각은 결국 뭐라 같냐면은 n1과 n2가 이루는 각하고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양 두 벡터가 서로 90도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v1과 v2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면은 n1과 n2가 이루는 각도 세타일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은 이거고 왜 그러냐면은 V1이 이렇게 생기고 V2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1과 수직인 것이 요것이 N1이고요. V2와 수직을 이루는 것이 요것이 바로 N2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 어차피 V1과 N1은 90도 각을 이루고 N2와 V2도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세타예요. 그래서 평면에 있는 두 방향 벡터의 사이각을 구하는 거나 각 평면의 노멀 벡터 사이각을 구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두 평면 사이의 사이각을 보죠. 일단은 since 첫 번째 평면의 노멀 벡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어떻게 하면 여기 XYZ 개수하죠. 3, -6, -2. 그리고 두 번째 평면의 수직인 노멀 벡터는 2, 1, -2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도트 프로덕트의 정의 코사인 세타는 n1과 n2가 이루는 사이각입니다. 요것은 n1 벡터와 n2 벡터의 절대값분의 n1 벡터와 n2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의 n1, n2 길이분의 n1과 n2의 도트 프로덕트, 거기에다가 코사인을 역함수를 취해준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코사인 인버스의
얘는요 3, 3, 9, 13, 6, 6, 30, 49, 그러니까 루트 49예요. 그리고 n2는 2는 4, 2는 4, 1은 1, 1은 1, 루트 9네요. 분의 둘의 내적 3에다가 2, 6, 마이너스 6, 0,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7이고 얘는 3이니까 21. 그러니까는 코사인 인버스 7분의 4. 아, 죄송합니다. 21이죠. 7, 3, 21이니까요. 예,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두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직선과 평면에 대한 식은 이제 다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좀 내용을 확인하자면은 일단은 공간상에서 직선이라는 거는 예전에 2차원에서 직선 말씀드렸죠. 한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되듯이 공간상에서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점과 기울기가 아니라 방향 벡터, 이 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나타내는 방향 벡터가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두 점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두 점을 이으면은 두 점 사이를 두 점을 하나는 시작점 하나는 끝점으로 하는 벡터 잡으면 그게 바로 방향 벡터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예, 뭐 직선과 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면은 반대였습니다. 한 점이 주어지고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주어지면은 평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세 점이 주어지든가 아니면 한 점과 직선 하나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노멀 벡터를 만들어서 평면의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하나의 방향 벡터에 평행하다는 개념이고, 평면은 어떤 주어진 벡터 n의 노멀 벡터, 즉 벡터에 수직인 개념이 들어간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걸 염두해서 이제 좀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